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함안에서 하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초등학생 3명을 발견하고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한 40대가 화제입니다. 한국전력이 초등학교 앞 도로 아래 고압 송전선로 매립을 하려 하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김해에서는 유흥주 전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과 거제 등 곳곳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오랜만에 따뜻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함안에서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나가던 한 남성이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46살 이동근 씨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바닥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다리 힘이 없대요. 짱구다. 괜찮아? 물 많이 먹은 것 같아? 구조대원들은 서둘러 아이들을 응급조치하고 구급차로 옮깁니다. 함안 칠원읍의 한 하천에서 초등학생들이 물에 빠진 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쯤. 8살과 9살 형제, 그리고 12살 동네 친구까지 모두 3명이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이 수십 2m 구역의 깊은 곳에 빠지자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건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46살 이동근 씨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평소 수영 동호회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덕분에 아이들을 5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애를 구조해가지고 친구들 있는 데까지 데려다 놓고 둘째 애도 구조해서 친구 있는 데까지 데려다 놓고 셋째 구하러 갈 때 보니까 셋째는 앞으로 이제 얼굴을 쳐박고 있더라고요. 힘이 많이 빠져가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구조를 해가지고 끝까지 밖으로 구출하게 됐습니다. 발빠른 구조로 아이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동근 씨. 구조 직후 탈진까지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걔를 못 구하면은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뭐 있는 힘껏 막 온 힘을 다 짜내서 구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13일 오후 3시 10분쯤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성당교회 인근에서 민간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44살 홍모 씨와 53살 오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아래 고압 송전선로 매립을 하려 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전자파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인데요. 네, 한전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탑과 송전선로 증설이 꼭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원25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학교 앞 도로 지하로 고압선로가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인근에 송전탑과 고압선로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초등학교 가까이 154kV급 고압 송전탑과 지하 송전선로 증설 공사를 추진하면서부터입니다. 학교 앞 인도를 기준으로 약 6m 떨어진 지점에 고압 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부모들은 전자파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했는데 환경이 내 아이의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과연 제가 잘한 선택인가
라는 걱정도 좀 됐었고요. 후회도 좀 됐고. 현재 공사는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황. 학부모 대표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한전이 증설 공사가 필요하다면 지하 15m 이상의 선로를 매설하고 차폐막 설치 등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5m 이외의 지중화 선로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희가 내년 3월에 20개의 모듈러 교실이 경남 최초로 도입되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가 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15m 다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전은 학교 앞 송전선로의 경우 지난 2014년 송전선로 갈로가 이미 매설됐고 적합한 기준을 갖췄다고 반박합니다. 학부모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막대한 추가 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자재 준비하고 현장 정리하고 뭐 민원 들어오는 거 이제 주민분들이랑 뭐 협의할 거 있으면 협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한 10월경에 공사 준비가 완료되면은 저희는 이제 스타트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 아래 고압 송전선로를 두고 한전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전까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기준 해외 입국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으로 김해에서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김해 확진자 대부분은 유흥주점 종사자와 이용객이며 이들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에서는 진해의 한 음식점 방문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금요일인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창원시 진해구 역전할머니 맥주 석동점을 방문한 사람은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유흥주점과 음식점, 학교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와 양산에 이어 거제시도 1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시는 1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격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직계 가족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거제에서는 23명이 확진됐으며 가족과 지인 등 대부분 도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밤부터 새벽 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창원과 거제, 남해, 고성과 통영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13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남해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22일, 양산은 21일 빨리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열대야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찜통더위에 경남에서 지난 12일까지 온열 질환자 21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일 창경에서 올해 도내 첫 온열 질환자가 나왔고 폭염특보가 발령된 이후인 지난 10일 1명과 11일 6명, 12일 5명의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80대가 3명 등입니다. 최근 3년간 경남 지역 온열 질환자는 2018년 436명, 2019년 203명, 2020년 138명입니다. 2018년에는 3명이, 2019년에는 1명이 각각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천 지역 공영개발 산업단지 중 상대적으로 추진의 속도가 붙었던 송포산단과 서부산단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송포산단은 재검토, 서부산단은 재보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송포산단 추진의 변화 기류가 감지된 것은 지난해 8월 경남개발공사가 참여 의향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경제성을 맞추자는 공사의 요청에 따라 사천시는 총 사업비를 172억 원 줄이고 개발 면적은 당초 계획의 70%로 축소했습니다. 비용도 줄어들었는데 사천시와 공사가 4대 6으로 분담하기로 해 시의 부담액은 1,570억 원에서 577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한 공동 시행 방식으로 산단 조성 방식을 변경한 겁니다. 개발공사 이제 참여를 함으로 해갖고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해소가 되지. 투자 심사에 이제 뭐 성과가 되면은 사업이 가능하지. 하지만 결국 최근 열린 올해 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천 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 분양률을 고려한 객관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해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당초 송포산단 입주를 검토했던 아론 비행선박도 옛 SPP 조선 부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송포산단은 분양률 조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천시 예산 480억 원만으로 곤양면 일대 조성이 추진되는 서부산단도 부진합니다. 보상 협의가 상대적으로 원만해 당초 올해 초만에도 곧 산단 계획이 승인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입지 조정을 이유로 환경 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행 보존이나 재회를 요구하는 것이 산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단 조성 업무나 이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천 지역 내 속도를 내고 있던 송포와 서부 일반산업단지. 하지만 잇따라 정부 기준과 심사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창원시가 이른바 창원형 주거정책을 찾고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문단은 대학 교수와 전문자격 기술사, 부동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부동산 거래, 주택건설 전문가와 시민 등 모두 11명으로 운영됩니다. 시는 주거정책 자문단을 꾸려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적당한 주택 공급 계획 결정 등 산재한 지역 부동산 문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농협이 12일 함안군 법수면의 승호농장과 창조농장에서 100년 축산이음 암송아지 나눔 3호와 4호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100년 축산이음 암송아지 나눔은 기부받은 암송아지를 소규모 영세 축산 농가에 지원하고 이 농가에서 첫 송아지를 생산하면 다시 다른 농가로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함안에서 최초로 암송아지를 기부하게 된 승호농장 강후경 농가는 나눔 사업에 대한 좋은 취지에 기부하게 됐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창조농장 변광주 농가는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으로 후대 양성과 축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부된 암송아지는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축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함안축협 여성 농가주에게 전달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 입지로 창원이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3일 허 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서울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방안을 위해 지역의 국립문화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창원시는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준비해왔다며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현재 마산 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접종까지 하면 면역력이 최대 10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화이자 제조사가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0%에 육박하는데도 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 번째 추가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신이 동나는 바람에 사전 예약이 15시간 만에 중단된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